오타니 야마모토도 모자란데 이번엔 2년 연속 사이영까지 노린다고? 다저스가 진짜로 타릭 스쿠발까지 데려온다면 이 팀은 3픽까지 넘볼 수 있을까요? 스쿠발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에이스고 24년과 25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을 2년 연속으로 가져간 투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이런 수상 이력을 쌓는 투수는 한 세대에 한둘 나올까 말까 하죠. 그리고 지금 2026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최대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다저스가 스쿠발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다저스한테 스쿠발은 필요해서 잡는 선수가 아니라 남주면 안 되는 선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드라인, 한국 팬한테도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정후가 뛰고 있는 자이언츠가 셀러로 기울면 후반기 이정후의 타선 환경이랑 팀 내 입지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영상은 6월 21일 기준 보도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그 이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짚을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스쿠발이 왜 이번 시장 최대어인지, 다저스가 필요보다는 차단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이언츠의 셀러 전환이 이정후 후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1. 먼저 스쿠발이 어떤 투수인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타릭 스쿠발은 디트로이트의 프랜차이즈 에이스입니다. 24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5년에도 또 사이영, 2년 연속 수상 자체가 흔치 않은 기록이고 이 선수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5년 성적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31경기 13승 6패, 평균 자책점 2.21, 195.1이닝 24릴 탈삼진, 윕 0.89, 특히 윕 0.89는 이닝당 출루를 거의 안 내준다는 뜻이라 컨택형 타선을 상대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숫자만 나열해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선발이 아니라 포스트 시즌 1선발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급이라고 봐야 합니다. 데드라인에 이런 선수가 매물로 나온다는 건 단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승 확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의 스쿠발은 아무 변수 없는 완벽한 카드는 아니에요. 시즌 초반 3, 4월엔 7경기서 평균 자책점 2점대, 42이닝 넘게 던지며 확실한 사이영 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5월엔 부상으로 한 달을 통으로 쉬었고 6월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내용만 보면 나쁘진 않아도 작년만큼 리그를 짓눌렀다고 하기엔 아직 표본도 짧고 등판마다 약간씩 흔들리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구위 자체는 여전한데 커맨드나 이닝 소화력에서 예년만큼의 안정감이 아직 안 붙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시점에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업사이드는 여전히 리그 최고급인데 몸 상태랑 복귀 후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함께 붙어있는 카드라는 거죠. 8월 3일 데드라인까지 등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시장 온도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예요. 이 정도 급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올해 데드라인의 중심은 스쿠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파트 2.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저스는 이미 강한데 왜 굳이 스쿠발까지 노릴까요? 지금 다저스 로테이션만 봐도 오타니, 야마모토, 스넬, 글래스노우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팀은 부러워할 선발진이죠. 야마모토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투타 겸업 오타니는 올해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 1위권을 지키는 확실한 우승 후보고요. 웬만한 팀이면 이 정도 로테이션만으로도 데드라인에 조용히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전력입니다. 이 팀 목표는 가을 야구 진출 정도가 아닙니다. 10월에 우리를 4번 이길 팀이 있냐, 이게 다저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스쿠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막아야 하니까요. 물론 스쿠발이 오면 선발진이야 더 단단해지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스쿠발이 다른 팀으로 안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결국 에이스 매치업 싸움이거든요. 정규 시즌엔 선발 5, 6명의 로테이션 깊이가 중요하지만 10월엔 진짜 에이스 2, 3명이 시리즈 전체를 통째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스쿠발을 노리는 이유는 우리 선발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저스한테 스쿠발은 필요한 선수가 아니라 남에게 주면 안 되는 선수라는 것.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파트 3. 그럼 이제 몸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년 연속 사이영 투수를 데려오는데 남는 유망주 두어 명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원하는 건 그냥 유망주 로또픽 한두 명 수준이 아닐 겁니다. 미래의 주전급 야수, 미래의 선발 후보, 그리고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 가까운 선수까지 묶은 대형 패키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저스가 그런 패키지를 만들 수 있냐고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리그에서 손꼽히게 팜이 두꺼운 팀이라 외야 투수 쪽에 내줄 만한 카드가 충분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 수 있냐가 아니라
정말 그만큼 내줄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갈 개념이 하나 있어요. 스쿠발은 2026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선수입니다. FA가 뭐냐면 시즌 후 디트로이트와 계약이 끝나면서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다저스든 양키스든 돈만 맞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FA로 풀리는데 왜 굳이 비싼 유망주 써가며 트레이드를 해야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올해 포스트 시즌 때문입니다. FA 시장은 시즌이 끝난 다음에 열립니다. 즉 FA로 영입하면 2026 월드 시리즈에는 못 씁니다. 반면 8월 3일 데드라인 전에 데려오면 8월, 9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10월 포스트 시즌까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야구에서는 렌탈이라고 부릅니다. 시즌 끝나면 떠날 수도 있는 선수를 잠깐 빌려 쓴다는 개념이죠. 비싼 유망주를 넘기고도 넉 달만 쓰고 보낼 수 있다는 위험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넉 달 안에 우승 반지를 하나 더 얻는다면 유망주 몇 명쯤은 아깝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도박이고요. 다저스는 사실 이미 렌탈 트레이드 경험이 꽤 풍부한 팀입니다. 2018년엔 볼티모어에서 매니 마차도를 데려왔습니다. 유망주 5명을 내주고 온 마차도는 정규 시즌 66경기서 홈런 13개를 치며 내셔널리그 서부 우승과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죠. 그러다 시즌이 끝나자 라이벌인 파드리스와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맺고 떠났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선 반짝 도움을 받고 라이벌 팀의 선수를 뺏긴 셈이었어요. 짧은 임대 기간 성적만 놓고 보면 남는 장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팀 전력만 강화해준 꼴이 된 거죠. 다저스는 디트로이트에서 잭 플레어티를 빌려왔고 결국 그해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플레어티도 시즌이 끝나자 다시 디트로이트로 돌아갔죠. 이게 렌탈의 본질이에요. 짧게 빌려서 가을 야구를 보강하고 시즌 끝나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는 도박입니다. 이번 스쿠발 시나리오도 다저스 입장에선 정확히 같은 고민이에요. 한 명으로 우승 확률이 크게 오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이지만 그 대가가 27년, 28년 팀 운영까지 흔드는 수준이고 시즌 후엔 그냥 떠날 수도 있다면 아무리 다저스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한 변수도 있죠. 복귀 후 스쿠발이 작년만큼 완전히 돌아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저스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이 선수한테 미래를 걸어도 되는가? 할 수 있는 팀인 건 맞지만 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여기서 다저스 프런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스쿠발 트레이드는 확정된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의 7월 성적, 디트로이트가 요구하는 패키지 규모, 스쿠발의 복귀 후 컨디션, 이 세 가지에 따라 끝까지 흔들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파트 4. 스쿠발을 원하는 팀이야 많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팀이 관심 있냐가 아닙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스쿠발이 어디로 가야 다저스의 10월 난이도가 제일 크게 올라가느냐예요. 이 기준으로 먼저 봐야 할 팀은 네 곳입니다. 양키스, 브레이브스, 블루제이스, 그리고 다크호스 브루어스. 첫 번째 양키스. 이런 대형 매물엔 항상 단골 후보죠. 시장 규모, 스타성, 우승 압박감까지 다 갖췄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올 수 있는 대표팀입니다. 스쿠발이 양키스로 가면 단순히 선발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상대가 2년 연속 사이영 투수까지 얻는 그림이 되는 거죠. 물론 양키스도 포수, 불펜, 야수 보강 등 다른 필요가 있어서 대형 패키지를 내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성사되면 아메리칸 리그 판도는 바로 흔들리고 뉴욕이라는 이름값 자체가 스토브리그 내내 화제를 몰고 다닐 거예요. 두 번째 브레이브스. 다저스 입장에선 오히려 이쪽이 더 현실적인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브레이브스는 월드 시리즈에서나 만나는 팀이 아니라 그 전에 내셔널리그에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도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강팀인데 여기에 사이영급 에이스까지 더해지면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 길목 자체가 훨씬 험해집니다.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시나리오라면 브레이브스는 그 전에 넘어야 할 직접적인 장애물인 셈이죠. 월드 시리즈까지 가기도 전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부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블루제이스. 작년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와 직접 붙었던 팀이라 이름만 들어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시 가을 야구를 노리면서 스쿠발급 에이스까지 데려간다면 다저스 입장에선 꽤 껄끄러운 재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블루제이스는 압도적 우승 후보라기보다 포스트 시즌 자리부터 확실히 잡아야 하는 팀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무섭다기보다는 스쿠발이 오면 판이 확 달라질 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재작년 리매치라는 서사만으로도 화제성은 충분한 조합입니다. 브루어스가 지금 가장 적극적인 후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도만 보면 충분히 논리적인 후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 이미 좋은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 경쟁권에 있어서 사이영급 한 명이 더해지면 단기전에서 훨씬 위험한 팀이 되고요. 예전에도 CC 사바시아나 잭 그레인키처럼 대형 선발을 데려오며
승부수를 던진 전례가 있습니다. 조용히 시즌을 준비하다가 데드라인에 한 방을 터뜨리는 스타일의 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루어스는 제일 시끄러운 이름은 아니어도 다저스 입장에서 절대 무시 못할 다크호스예요. 조용히 정규 시즌을 잘 치르다가 단기전에서 폭발하는 팀이 제일 무섭다는 건 다저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다저스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건 스쿠바를 얻느냐가 아니라 스쿠발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양키스로 가면 월드 시리즈 시나리오가 바뀌고 브레이브스로 가면 내셔널리그 우승 경쟁 구도가 바뀝니다. 블루제이스로 가면 작년 리매치의 무게가 달라지고 브루어스로 가면 조용한 다크호스가 단기전 괴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스쿠발의 행선지 하나가 다저스의 10월 난이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셈입니다. 파트 5. 지금까지는 다저스와 스쿠발 얘기였다면 이번 데드라인은 한국 팬한테도 절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정후가 뛰는 자이언츠 때문입니다. 자이언츠는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위 다저스와 격차도 크게 벌어졌고 와일드카드 경쟁권과도 거리가 꽤 멀어진 상황이에요. 아직 구단이 공식적으로 셀러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성적과 여러 보도를 보면 셀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분명 커진 상태입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반등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프런트 고민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데이비스, 아다메스, 체프먼 같은 고액 베테랑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을 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즌 후 FA가 되는 선수 한 명은 가장 현실적인 매물로 거론됩니다. 로비레이도 투수 보강 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팔리느냐가 아니라 자이언츠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정후의 후반기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정후는 지금 자이언츠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중 하나입니다. 시즌 타율이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이고 한때 전체 2위권까지 올라갔었죠. 특히 6월엔 4할대 타율로 폭주하면서 자이언츠 타선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아시아 타자 흥행 카드로도 부족함이 없는 활약이고 시즌 내내 이 페이스만 유지해도 올스타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팀이 셀러로 움직이면 이정후한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생깁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데이비스, 체프먼, 아다메스 같은 베테랑들이 빠지면 앞뒤 타선의 무게감이 확 줄어들고 이정후가 아무리 안타를 쳐도 뒤에서 해결해줄 타자가 줄면 득점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 성적은 좋은데 팀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같은 폭발적인 활약이 이어진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베테랑들이 정리되면 이정후의 팀 내 위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정후는 단순 조연이 아니라 자이언츠가 새 판을 짠다면 그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결국 핵심은 자이언츠의 방향성이에요. 완전한 리빌딩으로 갈지, 비싼 베테랑만 정리하고 다시 경쟁을 준비하는 쪽으로 갈지, 이 선택에 따라 이정후의 후반기 타선 환경도 내년 이후 팀 내 역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스쿠바를 노리는 얘기가 월드시리즈 판도를 바꾸는 문제라면 자이언츠의 셀러 전환 가능성은 이정후의 후반기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데드라인의 핵심은 스쿠발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스쿠발의 행선지에 따라 월드시리즈 판도가 바뀔 수 있고 다저스가 움직인다면 그건 선발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경쟁팀에 넘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츠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정후의 후반기 환경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다저스가 정말 스쿠발까지 데려온다면 이건 단순 보강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향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개 구단 모두에게 올해도 다저스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다저스한테 스쿠발은 필요한 선수가 아니에요. 남에게 주면 안 되는 선수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후의 후반기도 자이언츠 프런트의 선택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 한국 팬이라면 꼭 같이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저스가 스쿠바를 위해 대형 유망주 패키지까지 던져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자이언츠가 셀러로 방향을 튼다면 이정후한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다음 데드라인 소식도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